안녕하세요. 방구석 미케닉 방케닉입니다. 오늘은 그 체인을 윤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체인 윤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체인에 이렇게 마디별로 오일을 한 방울씩 뿌려줘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두세 마디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뭐 습식 윤활유가 좋다, 건식 윤활유가 좋다, 이런 얘기들 정말 항상 뜨거운 감자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르쳐 알려드리는 방법이 완전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제 체인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윤활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체인을 한 링크를 풀어서 왔어요. 이거는 이제 12단 체인이고 시마노 정품입니다. 여기 HG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마노 정품이고, 일단은 체인을 좀 구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이거를 분해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 플레이트 두 개가 빠지고요. 그리고 보면 이 안에 이제 이너 플레이트가 있죠. 이너 플레이트도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너 플레이트 사이에는 이렇게 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분해해서 쭉 펼쳤을 땐.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면 여기 이제 각 플레이트들을 연결해주는 이 핀이 있습니다. 핀이 있는데, 이 윤활의 핵심은 결국 이 핀이에요. 이 핀에 오일링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보면 가장 체인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이제 오일이 필요한 부분이, 윤활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우터 플레이트와 이너 플레이트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안쪽 면, 그리고 아우터 플레이트에서는 이 바깥쪽 면, 이너 플레이트와 닿는 부분. 얘네가 생각보다 이게 유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정작 체인이 진짜 움직일 때는 거의 딱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어디가 윤활이 필요한지는 당연히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핀과, 자, 이 아우터 플레이트에 이 핀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전용 공구가 없으면은 이제 밀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꽉 물려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핀하고 아우터 플레이트는 고정이에요. 그런데 이너 플레이트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너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체인이 꺾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마찰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터 플레이트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 면, 그리고 이너 플레이트가 이 핀하고 닿는 부분, 이 부분이 마찰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윤활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제 자전거 좀 만져보셨다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롤러의 역할이 팽글팽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있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긴 합니다. 팽글팽글 돌아가는데, 이 롤러의 역할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인링이나 스프라켓 코그에 딱 걸렸을 때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그 코그와 마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오일링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 롤러는 코그에 물려서 돌아갈 때는 이 롤러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막 이렇게 팽그르르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코그에 체인이 진입할 때
그리고 빠져나올 때 좀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얘가 있는 거고, 얘가 그 체인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자전거에 가셔가지고 이 롤러 하나를 째려 보시면서 살짝 돌려보세요. 크랭크를. 그러면 얘는 움직이진 않고 딱 물린 상태로 쭉 돌다가 체인링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 살짝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롤러가 왜 이렇게 그럼 돌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예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 코그에 물리고 빠져나올 때 그 약간의 저항이 생기겠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롤러는 돌지 않는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윤활이 필요한 부분은, 자, 롤러가 어디에 장착이 되죠? 바로 이너 플레이트와 맞닿게 됩니다. 실제로 체인을 장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꽉 껴있지는 않아요. 유격이 아예 없진 않고, 실제로 봤을 때는 틈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한 요 정도 되겠죠. 틈이 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일을 흘려 넣어보면 이 사이로 이렇게 쑥 스며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얘가 체인이 꺾이는 작용을 하면서 이 이너 플레이트와 롤러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그러니까 이 롤러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 그 면에도 윤활이 필요하겠죠.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인 윤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롤러면 아니에요. 이 롤러면에는 사실 오일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아우터 플레이트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 그리고 이너 플레이트와 롤러 사이, 그리고 이너 플레이트가 물려서 돌아가는 이 핀 표면, 여기가 윤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만 오일이 들어가서 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만 오일이 들어가서 묻을 수 있게 해주면 윤활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체인의 구조와 어느 부분이 윤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습식 오일과 건식 오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제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오일은 인터플론 루브라고 하는 건식 오일입니다. 건식 오일인데 광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오일을 써보고 제일 좋아서 지금 거의 한 5년째 쓰고 있는 오일입니다. 대용량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대용량이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습식 오일과 건식 오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습식 오일은 점도가 높아요. 근데 건식 오일은 점도가 낮습니다. 점도가 낮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윤활이 돼야 되는 이 틈 사이 부분에 오일이 더 잘 스며들 수 있겠죠. 빠른 시간에. 습식은 비교적 이 침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지는 체인을 보면 대부분 습식 오일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떡지는 게 싫어가지고 건식 오일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식 오일이 좋아요. 왜 건식 오일이 좋은지 지금부터 요목 따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인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윤활이 돼야 되는 부위들에 오일이 스며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 습식 오일은 기본적으로 지속력이 좋은 대신에 침투성이 떨어집니다. 자, 이 좁은 틈새로 오일이 새어 들어가서 이 핀까지 코팅을 싹 해줘야 돼요. 핀까지 코팅을 싹 해줘야 되는데, 자,
점도가 높은 습식 오일이 과연 충분히 침투해서 여기를 필요한 부분들을 다 코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체인을 오일링을 한 다음에 체인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행위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일이 묻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게 뭐냐? 그 부수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체인 표면에 오일이 많이 묻게 돼요. 그렇게 굴려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체인 표면에 오일이 많이 묻는다는 건 스프라켓하고 체인링에도 오일이 묻는다는 겁니다. 자, 습식 오일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먼지나 모래 등이 엄청 잘 달라붙어요. 이 먼지랑 모래가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석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석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경도가 높아요. 그 모스 경도계라고 하는 경도계에서 7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 게 석영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쇠, 우리 스프라켓이나 체인링은 다 이런 체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쇠로 되어 있죠. 물론 순수한 쇠는 아니고 이제 탄소광으로 해서 강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경도는 대략 4에서 6 정도예요. 6 이상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전거 부품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경도가 아무리 높아도 6이에요. 근데 석영의 경도는 7입니다. 그럼 경도가 더 높은 석영이 함유된 모래가 여기에 묻어서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어디가 기스가 날까요? 네. 체인에도 기스가 나고 체인링하고 가장 많이 맞닿는 부분인 이 롤러 표면 그리고 이 이너 플레이트 안쪽 아우터구나. 이너 플레이트 이 안쪽 이제 코그랑 맞닿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얘네야 그냥 소모품이니까 바꾸면 되는데 체이닝이나 스프라켓의 이빨이 더 빨리 마모가 되겠죠. 스크래치가 막 나면서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마찰력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마찰력도 증가가 되고 마모도 빨라지고. 근데 그런 모래를 잘 들러붙어 가지고 꽉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습식 오일이에요. 근데 이제 건식 오일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건식 오일들은 기본적으로 모래나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광고 아닌데요. 또 인터플론 부부 같은 경우는 모래가 정말 안 달라붙어요. 건식 오일 중에서도 정말 안 달라붙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건식 오일에 비해서도 훨씬 그 침투력이 좋아요. 침투력이 좋고, 또 이제 리폴 기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불소 계열 오일들의 기능이 이런 금속 표면을 코팅을 해가지고 더 이제 매끈매끈하게 해주는데, 이제 이 표면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굉장히 불균일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는 것 같은 효과죠. 그 사이를 이제 화학적으로 좀 메꿔가지고 더 윤활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이제 저 인터플론 오일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정말 체감을 했어요. 제가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미니카 아시나요? 미니카에 보면은 이제 그 롤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구리스를 안 써요. 왜냐하면 베어링의 회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오일을 씁니다. 경기 직전에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오일을 쓰는데, 그때 저 인터플론 오일을 썼었어요. 원래 오일도 들어가면 오일이 아예 없는 것보다도 또 회전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넣어주면 아주 미친듯이 돌아갑니다. 손으로 돌리면 한 1분 이상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저 진짜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제가 써보니까 정말 괜찮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습식 오일을 쓰는 것보다는 건식 오일을 쓰는 게
이 구동계 전체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일단 건식 오일이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윤활 방시 갖고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이제 어떤 오일을 쓰시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우터 플레이트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 자, 윤활 포인트는 두 곳입니다. 이 이너 플레이트와 아우터 플레이트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이제 오일 노즐을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링크 하나당, 그러니까 핀 하나당이겠죠. 여기에 한 방울, 두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습식 오일은 조금 더 스며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건식 오일은 아마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우터 플레이트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에도 오일이 도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떨어뜨리면 일부 오일은 이 이너 플레이트와 롤러 사이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롤러와 이너 플레이트 사이에 이 틈이 있죠. 그쪽으로 해서 이 핀 안쪽까지 침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일링이 가장 오일을 적게 쓰고 겉에 묻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오일을 잘 넣어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발라줘야 됩니다. 여기 바르고 여기 똑똑, 다음 체인 똑똑,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전체 쭉 이제 발라준 다음에, 이제 겉에 이렇게 해도 이 세척을 완전하게 한 뒤에, 세척을 안에 있는 기름을 모두 싹 닦아내는 디그리싱 세척 공정을 거친 체인에 같은 경우는 진짜 떨어뜨리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거 내가 떨어뜨렸나 싶을 정도로 겉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관리를 하고 사용을 했던 체인에다가 오늘 5인조로 쳐볼까 해가지고 오일을 딱 했는데, 이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없이 이 겉에 이렇게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겉에 맺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쪽에 오일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과하게 오일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추천하는 오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앞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프라켓이나 체인링 쪽에는 오일이 최대한 안 묻게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오일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체인링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체인링크가 어디 있을까요? 체인링크가 여기 있네요. 체인링크 보이시나요? 체인링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자,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에 좌우 한 방울씩 이렇게 한 땀 한 땀 쭉 해줍니다. 자, 이제 다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게 뭐 습식 오일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스며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을 발라줬으면 이제 못 쓰는 걸레나 그리고 양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겉에 나와 있는 오일을 쭉 닦아내줍니다. 오일을 친 부분만 쭉 닦아줍니다. 저는 이제 건식 오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침투 시간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노출되어 있는 체인 부분에 한번 쭉 해주고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미 충분히 안쪽에 흡수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크랭크를 돌려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랐던 구간이 딱 뭐 여기까지였다. 그러면 얘가 뭐 드레일 앞쪽에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 구간을 정해서 그만둬라.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오일링을 해준 다음에 한번 쓱 닦아주고 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한 바퀴를 쭉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겉에
이제 오일이 남아있는 게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스프라켓이나 이런 풀립, 그리고 그 체인링 쪽, 이쪽에 이제 오일이 묻는 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먼지나 이런 게 눌러붙을 일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스프라켓이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상태로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인 윤활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어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자전거 정비를 하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전거 체인 윤활 잘 하셔가지고 잘 나가는, 쌩쌩 잘 나가는 자전거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